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데이지과 교정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교정을 하고 싶으신데 조금 티가 안 나게 이 닦기도 좀 편하고 식사할 때도 아무래도 뭐 브라켓이라고 하는 그런 치아 위에 장치를 붙이고 교정을 하게 되면 외식 같은 걸 이제 나가셔서 친구들이랑 또는 뭐 동료들이랑 식사를 하실 때 아무래도 신경 쓰이실 수밖에 없겠죠. 뭐 나물 같은 거 먹다가 브라켓 같은 거 철사에 막 끼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은 투명 교정이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투명 교정을 할 때는 인비절라인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저희한테 이제 상담 오시면서 먼저 얘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비절라인이란 거 뭐 있다고 하던데 동료들도 그런 걸로 하던데 그런 투명 장치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셔가지고 그럼 정말 그런 투명 교정 장치가 잘 작용하는지 치료에 를 잘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인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면서 부정기압이 많은 어떤 그런 유형들을 분류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자는 특히 인비절라인이 잘 작용하는 몇 가지 부정교합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제 생각에 탁월한 어떤 부정교합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래 앞니, 뭐 위에도 앞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래 앞니나 위에 앞니가 좀 삐뚤삐뚤한 경우 있죠. 고리지 않은 경우, 뭐 겹쳐 있다거나 왔다 갔다 징검다리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런 삐뚤삐뚤한 어떤 총생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런 유형과 두 번째는 개방교합이라고 해서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하는 그런 부정교합이 있어요. 그런 부정교합도 굉장히 탁월하게 이 인비절라인 장치가 잘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는 그런 개방교합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환자분은 예전에 교정을 하셨었대요. 그것도 소구치 발치라고 해서 작은 어금니 4개를 빼고 하는 그런 교정을 하셨었는데 특히 이제 턱이 짧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교정을 한 15년 전에 하셨었는데 윗니가 끝났을 때는 당연히 윗니가 아래에 덮고 있었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하는 개방교합이 생긴 거예요. 턱이 짧으신 분들 중에 과두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아래턱의 끝부분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은 어금니를 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저희 함입이라고 하는데 어금니를 좀 더 잇몸 쪽으로 눌러주는 그런 이동을 도모해서 이 개방기압을 고치게 되거든요. 근데 인비절라인 교정 장치가 그 어금니 함입, 어금니를 눌러주는 잇몸 쪽으로 눌러주는 치료에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좀 기시고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하는 개방교합에서는 전 적극적으로 인비절라인 장치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셨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윗니와 아랫니를 못 덮는 그래서 혀 공간이 보이는 이런 걸 개방기압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비절라인을 이제 열심히 끼시면 이분이 2022년 4월 달부터 장치를 착용하셨는데 한 7개월 지나니까 벌써 혀 공간이 이렇게 보였던 게 거의 없어졌죠. 끝났을 때 보시면 사진 3개가 하기 전 모습이고요. 바로 밑에가 끝났을 때 사진인데 인비절라인 열심히 끼셔서 윗니가 아랫니 이제 완전히 덮는 개방교합의 완벽한 치료가 완성되었고요. 기간은 한 17개월, 한 1년 반이 좀 못 미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정이 끝나면 이렇게 또 안쪽에 고정성 유지장치를 붙이고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열심히 껴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역시 개방기압 환자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기시고 이분은 치아 하나도 좀 상실되어 있으셨는데 어금니 하나가요. 일단 중요한 것은 개방기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혀 공간이 굉장히 이분은 덮지 못한 양이 녹록지 않았고 심했고요. 이런 각도의 사진을 보면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한 양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윗니와 아랫니의 이 앞뒤 간격도 상당히 컸어요. 이것도 이제 아래턱이 짧으면서 개방교합이 계신 분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래턱이 좀 이렇게 밑으로 돌면서 이 윗니와 아랫니 앞니 간격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인비잘라인을 열심히 이제 시작하셔서 열심히 끼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인비잘라인 장치를 끼고 있는 모습이세요. 입안에서의 모습인데 인비잘라인 장치를 끼시고 저희는 이제 이런 특히 아래턱이 좀 짧거나 위턱이 나오신 분들 치료할 때에는 여기에 나사라고 해서 교정용 미니스크루라고 하는 스크루를 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크루를 신고 인비잘라인이 투명한 장치가 지금 치아를 덮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본인이 장치도 꼈다 뺐다도 하여야 되지만 이 스크루랑 연결하는 고무줄도 본인이 장치를 끼자마자 본인이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비잘라인 장치를 열심히 하셔서 결국 이렇게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는 그런 치료가 완성이 되었고요. 교정 치료가 역시 끝나면 고정성 유지 장치를 치아 안쪽에 붙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개방교합과 앞니 간격도 완벽하게 줄어 있고요. 특히 이런 어금니를 함입해서 개방교합을 고치면은 얼굴 길이가 조금은 짧아지는 결과도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얼굴 길이가 조금 짧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환자도 역시 개방교합 환자예요. 개방교합과 함께 약간의 앞니가 좀 틀어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역시 보시면 윗니와 아랫니 앞뒤 간격이 굉장히 컸고요. 뭔가 이렇게 입을 다물 때 뭘 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돌줄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분은 개방교합 양이 상당해서 뭐 이런 경우 당연히 앞니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뭐 앞니로 라면을 끊어 먹는다든지 김을 뭐 잘라 먹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같은 방법으로 어금니 함입을 통해서 그리고 역시 나사, 교정용 미니스크루를 위쪽에 식립하고 어금니 함입을 통해서 인비잘라인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보시면 이것도 아까 그 환자분이 마찬가지로 인비잘라인 장치를 끼고 본인이 고무줄을 이렇게 인비잘라인 장치랑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정이 끝났을 때에는 역시 개방겹이 개선되었고 윗니와 아랫니 앞뒤 간격도 완벽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앞니 기능도 잘 할 수 있겠고요. 얼굴 보시면은 좀 이게 약간 입술 다물 때 힘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 약간 긴장감? 이런 거에 많이 릴리프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측면 사진을 보셔도 반측면 사진이겠죠. 앞니가 좀 튀어나왔던 게 나사를 이용해서 계속 뒤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앞니가 뒤로 들어갔고요. 윗니와 아랫니 앞니 간격이 너무 커서 앞니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도 굉장히 정상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환자분은 개방교합 같은 거 없는데 이제 앞니 쪽이 많이 삐뚤삐뚤한 환자분들 이런 것도 인비잘라인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브라켓보다 시간적으로도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이분처럼 윗니가 아랫니를 깊게 물리고 있는 개방교합의 반대겠죠. 깊게 물리는 어떤 그런 교합을 저희 과계교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딥바이트 브라켓 교정을 하면 오히려 처음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기고 깊게 물리기 때문에 아래 앞니에 붙인 브라켓 장치가 위에 치아랑 어금니가 닿기 전에도 먼저 물려버려요. 어금니가 잘 안 닿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정 선생님들은 앞니 4개를 뭐 나중에 붙인다든지 뭐 그런 오히려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인비잘라인 장치는 이렇게 깊이 물리는 환자들도 치료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속도적으로도 브라켓 교정보다 더 빠르다는 느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보시면 앞에서의 어떤 입안 사진을 보시면 치아 하나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고요. 역시 아래 앞니도 좀 삐뚤삐뚤하신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게 지금 인비잘라인 장치를 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저희 병원에서는 아래턱이 좀 짧거나 위에 치열이 좀 뒤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교정용 미니스크루를 심고 인비잘라인 장치랑 연결해서 위에 앞니를 좀 뒤로 넣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끝났을 때 1라운드 끝났을 때 사진이고요. 조금 더 피니싱을 해서 이렇게 끝난 겁니다. 이분 거의 1년밖에 안 걸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깊게 물렸던 그래서 아랫니가 잘 안 보였던 과계교합 환자도 끝났을 때 이제 아래 앞니도 시원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앞니 하나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오셨었는데 잘 펴지면서 치아가 뒤로 들어가면서 펴지는 그래야 좀 이 옆모습이 약간 이 상태에서 뒤로 들어가면서 펴져야 조금 약간 깍쟁이 같고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치아도 굉장히 인비잘라 열심히 하셔서 이 상태에서 굉장히 고르게 잘 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위에 앞니가 삐뚤고 아래 앞니도 좀 삐뚤죠. 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송곳니가 덧니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었어요. 한국에서 못 오는 분이셔가지고 한 1년에 2번 정도밖에 못 오신 분이라서, 하지만 이제 인비절라인의 장점은 이렇게 약간 좀 병원에 오는 게 좀 제약이 있으신,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으신 분들도 진행은 어떻게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계획을 잘 짜고 그 멀리 계신 그 사이에 그분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저는 이제 주로 이메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처음 장치를 받아가시고 그 다음 5개월 후에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거의 6개월에 한 번씩밖에 오셨는데,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오셨을 때 5개월 동안 나사를 심고 치아를 피는 그런 교정을 했었는데, 그 치아는 이 위쪽이 이제 하기 전이고 아래쪽이 5개월 후에 첫 번째 오셨을 텐데 치아는 굉장히 잘 펴졌죠. 근데 해외에 계실 때 나사를 처음에 심고 이제 나가셨는데 나사가 중간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펴지기만 하고 입이 들어가지 않고 치아가 더 튀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랴부랴 나사를, 교정용 미니스크루를 딱딱한 부위에 잘 심고 계속 진행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고무줄로 연결해서 이제 입도 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펴졌을 때에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 공간이 이렇게 컸는데, 점점 미니스크루를 위에 치열과 연결해서 위에 치열 뒤로 후퇴시키니까 다시 윗니와 아랫니 간격이 정상적으로 좁아졌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났을 때 사진이에요. 저희 병원에 4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물론 2년 반 정도가 걸리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6개월 간격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고, 치아는 펴졌는데 입이 좀 많이 나왔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정용 미니스크루를 이용해서 위에 치아를 점점 뒤로 넣어서 입 모양이 점점 뒤로 들어가서 입 모양이 좀 더 예뻐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앞니나 위 앞니가 펴지는 그런 속도에는 환자 본인들도 굉장히 놀라세요. 이 환자분도 치아가 좀 많이, 앞니가 많이 뻗어져 있죠. 앞니가 많이 뻗어져 있으면서 아래 앞니도 좀 삐뚤삐뚤 하시고요. 글쎄요, 남자분들은 저는 약간 선입견일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여자분보다는 좀 많이 들어요. 전 남자고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남자는 그래도 여자보다 조금 진지하지 않고 좀 뭐라 그럴까, 성실하지 않다? 뭐 그런 약간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남자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잘 꼈다 뺐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 끼셔야 되는데 정말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거 가능하실까요? 제가 몇 번을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분들은 굉장히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셔서 하시는 거겠죠. 역시 교정용 미니스크루를 이렇게 심었고요. 꼈다 뺐다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불과 6개월 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굉장히 뻗어져 있던 앞니도 굉장히 많이 직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가 펴지는 속도를 보시면 요 맨 위가 이제 하기 전이고요. 가운데가 3개월 후, 맨 밑에가 6개월 후예요. 이렇게 삐뚤삐뚤했던 게 불과 6개월이 지났는데 거의 이렇게 완벽하게 펴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요 앞니도 오른쪽 앞니가 하나 많이 튀어나가 있었는데 각도도, 뻗어졌던 각도가 위에 앞니가 이렇게 많이 직립된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힘이겠죠. 위에 앞니가 펴지는 그런 속도는 특히 약간 깊게 물리는 경우에는 브라켓보다도 빠른 경우가 허다하다고 자신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저희 교정 의사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렇게 앞궁이 좁으면서 앞니가 뻗어진 경우 또는 삐뚤삐뚤한 경우예요. 근데 이 인비잘라인 장치는 앞궁이 좁은 상태를 확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탁월해요. 그것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삐뚤면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이를 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이를 빼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살아있는 빼겠죠. 뭐 작은 어음을 뺀다거나 이렇게 치아 하나 정도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작은 어음을 빼지 않고 비발치를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도 미국 유학생이셨기 때문에 딱딱 6개월에 한 번씩밖에 못 오셨거든요.
보시면 3월 달에 오시고, 일단 5월 달부터 교정 시작하셔서 인비잘라인 시작하셔서 12월에 오시고, 항상 여름에 오시고, 12월에 오시고, 여름에 오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 상태가 6개월 만에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궁이 좀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던 이렇게 치아가 앞 두 개가 옆에 있는 치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던 것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 지났는데도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교정용 미니스크루를 저희 병원 비발치 환자들은 거의 다 심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났는데 이렇게 거의 다 펴졌고요. 1년 반이 지나니까 이젠 뭐 더 손볼 게 없는 배열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여름에 장치를 제거하였고요. 보시면 위에가 하기 전이고 아래가 이제 끝났을 텐데 역시 앞궁이 좀 넓어지면서 비발치로 치아가 굉장히 잘 펴진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유지장치, 특히 끼웠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좁았던 환자들을 넓혀서 교정을 끝낸 경우에는 끼웠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도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끼워야 됩니다. 그 앞궁의 너비는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환자들이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교정이 끝났다고 만세 하시고 그 유지장치를 소홀히 하셨다가 재교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많이 뻗어져 있으셨었는데 많이 뒤로 들어가면서 각도도 많이 직립돼서 좀 더 튀지 않는 예쁜 배열이 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환자인데요. 사실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결혼을 앞두고 이게 이제 그 결혼 사진 촬영하시잖아요. 웨딩 사진 촬영하실 때 이게 너무 보기 싫을까봐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적어도 웨딩 촬영 적어도 1년 전에는 오셔야 된다. 물론 그걸 미리 말씀은 제가 못 드리니까. 근데 막 급하게 6, 7개월 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고치지 못한 상태로 촬영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학생 때나 젊을 때 이때는 교정 생각이 없으시다가 그런 결혼 같은 게 이제 날짜가 잡히면서 또는 계획이 되면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년 정도 여유 기간은 갖고 오셔야 어느 정도 치아가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분도 앞니 두께가 굉장히 튀었었죠. 그래서 근데 아까 바로 앞에 있는 그 남자 유학생 그분과 아주 유사하게 굉장히 앞궁이 좁았어요. 그래서 이 간격이 너비가 굉장히 좁은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치어를 좀 좌우로 확장하면서 교정을 시행을 하였고요. 요 인비잘라인 하시면서 역시 나사를 심고 치어를 뒤로 옮기면서 치아를 피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고무줄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본인이 나사와 인비잘라인을 이렇게 고무줄 연결하실 때 약간 이 몸이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눌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자국이 여기 남은 거겠죠. 점점 앞궁이 넓어지면서 치아가 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앞니 두 개가 밖으로 튀어나왔던 것이 안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3개월 간격으로 제가 위 치열, 아래 치열이 펴지는 양상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앞니 두 개가 그 옆에 있는 치아에 비해서 너무 많이 튀어나왔었죠. 그게 한 6개월만 지났는데도 거의 옆에 있는 치아랑 어깨가 비슷해지는 잘 빠르게 펴졌고요. 아래 앞니도 정말 앞니 4개가 옹기종기 이렇게 겹쳐 있었는데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고요. 뭐 얼굴 사진에서도 많이 드러나죠.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던 앞니, 그다음 송곳니도 더니처럼 보였던 게 6개월만 지났는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즘 많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투명교정, 특히 인비절라인 장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서 알려드렸는데요. 열심히만 끼신다면, 그리고 저는 뭐 요새 발치교정도, 소고치 발치교정도 인비절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요즘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앞니가 많이 뻗어져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발치교정도 인비절라인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치를 치아에 붙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교정을 좀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상담하러 오신다면은 인비절라인으로 가능하고 본인이 부지런하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그런 투명 교정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궁금하시면 내원하셔서 저랑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